그분들 우리가 왜 제국주의가 생겼고 왜 아시아권 국가들이 서구 국가들에게 지배를 당했을까요? 그랬던 원인이 뭐였을까요? 정치 문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술력 혁신에서 동양권이 한 템포를 산업혁명 그걸 놓쳤기 때문에 산업혁명에서 서구권들이 깨어나가지고 기술 혁신하고 무기체계, 배 엔진 바꾸고 그렇게 할 동안 동양에서는 그냥 농사만 짓고 있었잖아요. 기술 혁신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가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인류는 산업혁명 때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산업혁명급의 AI 기술 혁신이 시작되고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4대 핵심 투자 섹터, AI 반도체, 이 AI 반도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들 우리가 왜 제국주의가 생겼고 왜 아시아권 국가들이 서구 국가들에게 지배를 당했을까요? 왜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잠시간이라도 제국주의를 했잖아요. 그죠? 일시적인 기간이죠. 그랬던 원인이 뭐였을까요? 정치 문제였을까요? 뭐 대원군하고 민비의 싸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조선시대 때 당파? 청나라의 뭐 무능한 뭐 마지막 황제?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술력 혁신에서 동양권이 한 템포를 산업혁명 그걸 놓쳤기 때문에 산업혁명 때문에 제국주의가 저는 생겼다고 또 일부 생각을 해요. 산업혁명에서 서구권들이 깨어나가지고 기술 혁신하고 산업 생산 증가시키고 무기체계, 배 엔진 바꾸고 그렇게 할 동안 동양에서는 그냥 농사만 짓고 있었잖아요. 농사만 짓고 아니면 뭐 국제적인 교역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기술 혁신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가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인류는 산업혁명 때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산업혁명이 1700년대 18세기에 있고 나서 그 뒤에 19세기, 18세기, 20세기 초반까지는 온통 제국주의 시절이었어요. 기술을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기술 개발하지 않는 나라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산업혁명급의 새로운 AI 기술 혁신이 시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미국도 중국도 우리도 유럽도 여기에서 뒤처지면 나중에 나라의 주권을 뺏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겠지요.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던 사람이라면 이 기술 패권을 장악하는 게 이게 나라의 주권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그놈의 반도체 가지고 죽자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알리바바는 뭘 추론용 AI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어쩌면 뻥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은 걸핏하면 TSMC 너네도 미국 중국의 난징 공장에 반도체 장비 잘 놓을 때는 이제 VEU로 포괄 승인해 주던 거를 내년부터는 건별로 승인 받아라 그러고 한국의 SK 하이닉스도 그러고 삼전자도 그리라 그러고 또 서구 진영인 네덜란드 보고는 중국의 SMIC나 하웨이 이런 진영에 절대로 극자외선 장비 놓지 말라 그러고 왜 그러겠냐고요. 기술 혁신, 이 AI 혁신이 곧 앞으로 100년 뒤에 나라의 주권까지, 패권까지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요즘 뭐 오르고 난 다음에 쫄딱쫄딱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분들 전 세계 시장에 넘버원 시총이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예요. 아시아의 시가총액 넘버원이 누굽니까? TSMC입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회사예요.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넘버원이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1, 2위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회사예요. 네덜란드의 시가총액 넘버원은 반도체 장비 회사를 하고 있어요. 뭘 시사하게 나오고 있는 거냐고요, 이게. 인류 최초로 머리의 생각 구조를 기계가 대신하게 하는 새로운 이제 산업혁명이 새로 시작됐는데, 이걸 가지고 뭐 버블이 많이 올랐니, 내렸니, 외국계 증권사가 레포트를 이렇게 썼어요, 저렇게 썼어요, 뭐 공매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할 게 없다, 장기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반도체가 높아질 거예요. 중국이 다 따라왔어요, 지금. 뭐 2차 전지도 따라왔고, 뭐 자동차도 그러하고, 앞으로 철강, 화학, 뭐 소재, 산업 경쟁력 측면을 보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중국이 저렇게 원자력 발전소 빵빵 지어대면 거기 싸게 산업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되겠냐고요. 관세 뭐 10% 20% 차이보다도 기업의 자체 원가 경쟁 자체가 더 중요한 거니까. 왜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들은 글로벌에서 팔아가지고 영업 마진이 8점 몇 %밖에 안 나오고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글로벌에 팔아가지고 20% 마진 나고 15% 나오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싼 인건비도 중요하겠지만 제조 평균 인건비도 중국이 훨씬 싸요. 그런데다가 이공계를 많이 가가지고 평균적으로 숙련도에 대비한 사람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가성비 기준의 인건비는 더 싸요. 우리보다가. 거기에 더해서 원재료에 굉장히 그 가공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력 요금까지 싸다는 거죠. 우리보다가. 미국보다 더 싸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도 물론 중요하고 하여튼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내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가 수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한때 잘 나가던 뭐 소재 산업들 이런 것들 전 앞으로도 중국하고 경쟁해서 어렵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이유만 하더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조 경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평균 제조 인건비 이것도 훨씬 우리가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러면 또 연관해서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클라우드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는 아닌데 대량으로 필요한 건 아닌데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비타민 같은 역할. 앞으로 AI 때문에 더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쓰임새가 다양해야 되고 패권 경쟁 때문에 더더욱 무기에도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옛날 무기에는 안 필요해요. 뭐 대포에 이거 별로 안 필요해요. 그런데 새로 뭐 드론이다, 미사일이다,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다, 뭐 이런 데는 히토류가 또 많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무기가 첨단화되고 무인화되면 히토류의 전략적 가치는 더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히토류 쪽에서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재 중국이 히토류 정제의 80%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미국이 AI 반도체의 80% 90%를 미국이 지금 생산하고 있죠. 그죠? 서로 이렇게 입장이 서로가 이제 서로 완충하려고 그런 거예요. 미국은 히토류 생산을 이제 늘리려고 그러고 중국은 AI 반도체 더 늘리려고 그러고 산업의 큰 반도체 쪽이 훨씬 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히토류 밸류체인들도 우리 공부해보면 괜찮겠죠. 그죠? 미국은 정책적으로 히토류를 또 이렇게 중국의 패권으로부터 노연하기 위해서 공급망 패권 히토류에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방위산업 뭐 당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위산업은 두 가지 축인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만든 밸류에이션이 고작 GDP 대비 방위비가 2%도 안 되는 걸로 만들어진 거다. 앞으로 방위비는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지난 80년간 단극 체제가 이제 붕괴되고 원래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다극 체계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산업이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축은요. 이제 방위산업이 정통 방위산업에서 약간 하이브리드 방위산업. 최근에 우크라이나가요. 지난 3년 동안 러시아랑 전쟁에서 생산됐던 많은 데이터들, 그거를 협상의 조건으로 우리 이 경험을 공유해 줄 테니까 EU, 뭐 미국 여러분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공유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러시아 전투기를, 러시아 탱크를 드론으로 잡았는지 이런 것들. 그러면 저절로 또 이제 소프트웨어 방산도 중요해지죠. 그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열심히 올랐고 오른 다음에 지금 PER 200배 약간 언더 수준에서 PEG 1.6배 수준에서 나 이제 그만 내릴래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고 한국의 방산주들도 옛날 사이클 같으면 원래 내려야 돼요. 그죠? 안 내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실험 매물에 이제 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오를 거다. 왜? 기업의 이익이 늘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전쟁 시대, 앞으로 전쟁은 그 다음에 AI, 드론, 위성, 첨단 무기 체제. 뭐 머스크도 이 동네 가서 지금 놀고 있고 데이터 전쟁 시대 우크라이나도 이제 야 우리 그동안 쥐어 터졌는데 나름대로 러시아하고 대응 잘한 전쟁의 경험 데이터를 팔란티아하고 같이 협업해서 생성된 이런 걸 경험을 공유해 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 지원해 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그래서 국가안보
너무너무 중요해졌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최근에 이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EU, 유럽의 총 국방비가 660조까지 커졌대요. 미국이 우리가 천조국이라 그러죠, 그죠? 미국 천조국 1등 넘버원, 그 다음에 EU가 660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중국, 뭐 이런 데겠죠. 일본, 우리, 뭐 이런 데, 영국 이런 데 쭉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인건비가 낮은 나라의 국방비는 금액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군인 월급이 다르잖아요, 그죠? 군인 월급이 달라요. 우리는 또 의무징병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국방비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퀄리티가 훨씬 높죠. 군인 월급이 작으니까.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국이라 그러는데 인건비 빼고 이러면 또 의외로 좀 낮을 수 있어요. 그죠? EU도 그럴 거고. 러시아나 중국 이런 그 진짜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 국방비는 무기 체계 개발에 훨씬 더 많이 가 있겠죠. 인건비가 싸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우리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EU 국방비가 원래 660조 정도 될 거라 그러는데 그게 전년 대비 10% 늘었대요. 10% 늘었대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전체 GDP의 2%가 안 돼요. 근데 이게 5%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2.5배가 간다. 그러면 EU만 하더라도 660조 곱하기 2 하면은 1320조죠? 그럼 2.5배니까 거기다가 또 곱하기 해보면 대충 한 1500조 되죠, 그죠? 물가도 오르고 GDP도 오를 거 아니에요. 우리 방산기업들에게 기회가 앞으로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이브리드 방산은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가 제일 잘하는 데가 있고, 또 방산에 아주 진심인 어떤 또 그룹은 조선도 이제 방산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으로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진짜 눌림목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시면 전 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이디어가요.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전기의 시대다. 20세기 석유의 시절에 미국이 패권을 장악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우디하고 짝짝꿍을 잘한 거예요. 얄타 회담이 딱 끝나고 나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중해 거기에 옆에 바다 위에 미국 구축함을 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냥 예전에 사우디는 부속 국가 같은 데였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왕이 딱 새로 이제 지금 현재 사우디 왕조의 윗대 거기 이제 딱 만나가지고 우리하고 잘 지내자. 영국은 이란산 석유에 대한 거를 인정해주고 미국이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란보다 사우디에 묻힌 석유가 무지 많다는 걸. 그래가지고 영국한테는 비밀리에 하고 처칠도 오지 말라 그러고 얄타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중에 와서 사우디의 국왕을 딱 만났는데 막 엄청 한대를 했어요. 그때 사우디 국왕 타고 다니라고 사우디에 공항도 없었는데 여객기를 한 대 선물 줬어요. DC-7인가 옛날 여객기 있잖아요. 뭐 여객기 한 대 선물로 주고 또 막 사우디의 국왕이 뭐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고 뭐 이랬대요.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그것도 막 연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우디 국왕을 완전 진짜 감동시켜버린 거야. 감동시켜버린.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이 나라에 수출해 그러면 예 수출하겠습니다. 미국이 그거 잘한 거예요. 그거 잘해서 미국이 어떤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가 되게 됐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때 그거 진짜 멀리 내다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우디랑 짝짝꿍 잘한 거. 그게 정말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렇게 그 뒤에요. 일하에요. 영국의 처칠 수상도 아이고 그래 사우디가 그런 거구나 나도 가서 만나야 되겠다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는데 이 사우디 이 왕이 그 담배 피우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는데 담배 입에도 안 난댔대요. 그런데 처칠은 와가지고 담배 빡 물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진짜 그 당시에 영국만 해야 하더라도 굉장히 센 나라였죠, 그죠? 더구나 2차 대전에 승전을 한더라 굉장히 센 나라에서 이제 그러다가 사우디 국왕으로부터 아이고 얘랑은 못 놀겠네 이래가지고 미국 말만 잘 들어가지고 지금 하여튼 거기 패권이 달라졌다는 거죠. 또 21세기를 또 하나 정리하자면 석유의 시대이자 미국 단극화의 시대였어요. 20세기가. 그런데 이제 21세기는 다극화이자 석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북해산 브렌트유의 가격을 $50 초반까지 떨어질 거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원유 속에 항해 함량이 낮아요. 그래서 품질 높은 원유라서 그게 저렇게 가격이 낮아진다면 이제 석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AI 때문에 전기도 많이 늘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 늘어야 되고 모두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뭘로 생산해야 되느냐? 추력, 풍력 뭐 이런 것들은 제한이 있죠. 그죠? 태양광 또 제한이 있으니까 다들 이제 급하기도 하고 폐기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자력이 무지 매력적이죠. 그죠? 그래서 원자력으로 다들 몰려가고 있고 거기에 주도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이라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원자력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뭐 각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제히 AI 때문이기도 하고 원자력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그럼 뭐 송배전 인프라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거고 송배전 인프라는 또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게 그리드망 전선은 좀 약간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제 현장 인근에다 원자력 발전소, 소형 원자력 발전소 SMR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달라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메가트렌드를 보면 4개의 이 산업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AI가 전력 소모를 증가시키고 전기 원전 수요를 확대하고 전기차하고 AI 발달되면 히토리인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지고요. 지정학적으로 갈등이 막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나간 시절이 신기한 시절이었던 거죠. 전 세계가 천하통일된 시기였으니까 방위산업, 히토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각화 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 섹터다. 이 섹터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절주절 많이 떠들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를 보면 많이 올라 보이고 비싸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여튼 장기적인 눈으로 이럴 때 눌림목이 있고 이럴 때마다 모아가시면 성공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몰빵은 안 돼요. 몰빵은 안 돼요. 다른 섹터도 또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이 섹터만 성장하냐 그렇지 않죠. 그죠? 미국에 요즘 그 커피 만든 스타벅스 말고 커피 하는 회사 하나가 요즘 또 열심히 성장하는 회사도 하나 있어요. 하여튼 재밌는 스토리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서로 땅 따먹게 하는 거죠. 토탈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시장은 요 정도인데 성장은 요만큼밖에 안 돼. 요 안에서 얘가 이만큼 하던 거를 나가 요만 했는데 이걸 자꾸 땅 따먹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기존 잘하고 있는 것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글로벌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주느냐. 그런 게임에 관련된 것들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투자 생활이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1세기 다극화 시대, AI 시대, 패권 경쟁 시대에 투자의 장기적인 눈은 어떨까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단기 주가는 전 모릅니다. 뭐 그분들도 또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또 앞으로 몇 달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늘 함께 깨워서 저랑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